고대 일본에서 키요시라는 젊은 제자가 산천이의 가르침을 열심히 탐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지런한 학생으로서 그는 명상과 경전 연구에 전념했지만 선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더 심오한 이하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키요시는 외딴 산에 은둔하고 있는 유명한 선사인 호신의 이야기를 듣고 스승의 인도와 지혜를 찾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울창한 숲과 가파른 상의를 지나길고 힘든 여행을 견뎌낸 키요시는 결국 호신의 수수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간결함에 대한 스승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는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탐나는 존재였습니다. 키요시는 선찬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선찬나 스승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늙은 스승님은 어린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시며 그의 요청의 진실성을 저울질하는 듯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쿄시가 점점 더 불안해지자 스승님은 마침내 돌을 집어 땅에 내리쳤습니다. 그 돌은 주변 산에 울려 퍼지는 날카롭고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어 호시는 쿄시에게 돌소리 들리나요? 라고 물었다. 그 젊은 제자는 어리둥절하면서도 흥미를 느끼며 실제로 그 소리를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키요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침묵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키요시는 수업을 이해하기로 결심하고 소리 뒤에 이어지는 침묵의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생각과 산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리 사이의 침묵을 더 잘 인식하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었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키요시는 호신 스승님의 지도 아래 계속해서 침묵의 소리에 대해 명상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미묘한 변화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조용해지기 시작했고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키요시는 침묵이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힘을 지닌 심오한 존재임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키요시는 강가에서 명상을 하던 중 바위 위로 흐르는 물의 잔잔한 소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교향곡과 음표 사이의 공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침묵의 소리를 들었다. 마치 온 우주가 그에게 지혜를 속삭이는 것 같았고 그는 깊은 평화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키요시는 그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침묵의 힘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서 마스터 호신과 함께 계속 훈련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경청할 때 침묵이 그를 인도하고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통찰력과 명확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현명하고 자비로운 교사라는 키요시의 명성은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의 조언과 인도를 구하려 왔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향한 자신의 여정, 그의 삶을 변화시킨 침묵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했습니다. 켄지라는 부유한 상인이 키요시의 문 앞에 도착하여 두 아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구했습니다. 형제들은 가업 문제로 인해 서로 멀어지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키요시는 상인과 그의 아들들을 강가에서 함께 명상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앉아있을 때 흐르는 물소리, 바람에 나무잎이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무디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상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던 형제들은 점차 긴장을 풀고 경험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얼마 후 키요시는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형제는 침묵이 자신들의 불일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로의 말을 들으면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갈등이 오해와 무언의 기대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깨달았다. 침묵 덕분에 그들은 감정 너머를 볼 수 있었고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변화를 목격한 켄지는 키요시에게 깊은 감동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현명한 교사에게 자신의 인도에 대해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키요시는 단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침묵의 힘을 실천하고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상인과 그의 아들들은 키요시와의 만남과 침묵의 힘으로 영원히 변한 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키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관계는 번영했습니다. 기요시의 경우 그는 영적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수많은 구도자들을 계속 가르치고 인도했습니다. 그는 침묵의 변혁적인 힘과 그것이 드러낼 수 있는 심오한 지혜를 공유하는 데 지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기요시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의 제자들은 그의 주위에 모여 사랑하는 스승에게 마지막 교훈을 구했습니다. 가늘지만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기요시는 침묵의 소리를 들으면 우주의 지혜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속삭였고, 그렇게 위대한 스승은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고 지혜와 연민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교시와 침묵의 힘에 관한 이야기는 일상생활의 소음과 방해 요소 사이의 공간에서 진정한 지혜와 이해가 종종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침묵의 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성장, 변화, 그리고 우리 주변 세계와의 더 깊은 연결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에게 귀중한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의 핵심인 여러분이 이 여정을 영향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침묵의 힘을 탐구하는 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고요함의 순간을 발견하고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십시오. 지혜의 힘을 널리 퍼뜨립시다. 무엇에 댓글을 달지 확실하지 않으면 온마니 판매 훔을 입력하여 끝에 도달했음을 알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개인 개발 여정에서는 모든 작은 단계가 중요합니다. 승리를 향해 계속 전진하세요. 우리는 미래의 콘텐츠에 대한 여러분의 통찰력과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번까지 잘 지내세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려 지치셨나요? 걱정, 분노, 의심의 굴레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지만 휴대폰을 확인하자마자 부정적인 뉴스와 메시지가 쏟아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기분이 급락하고 하루 종일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며 보냅니다. 익숙한 것 같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즉시 삭제하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아 긴장을 풀고 오늘부터 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더 통찰력 있는 콘텐츠를 보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댓글을 달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첫 장, 부정성을 이해하기. 부정성은 우리 마음 위에 떠다니는 어두운 구름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바로 그 무거움, 의심, 불만족의 느낌입니다. 실패나 누군가와의 갈등 때문에 정말 우울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어 자신과 주변 세계를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왜 부정성은 우리에게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알아차리고 그것에 머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정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위협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런 편견이 필요했지만 오늘날 비교적 안전한 세상에서는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성은 자기 비판과 분개에서부터 질투와 분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퍼져 삶과 관계에 대한 우리의 전망을 오염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지 않고 놔두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정적인 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각과 감정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부정성은 욕망과 혐오에 대한 집착의 산물로 간주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에 저항할 때 우리는 스스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붓다는 괴로움, 즉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가래와 무지라고 가르쳤습니다. 부정성은 갈망과 무지에서 비롯되며 불만과 불만의 순환을 지속시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호기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그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기술 중 하나는 개방성과 수용을 통해 현재 순간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마음챙김입니다. 마음챙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정신적 습관에 대한 더 큰 인식을 개발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다루는 데 있어 또 다른 필수적인 측면은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절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이를 붙잡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상과 기타 명상, 수련을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감사, 연민,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자질을 기르도록 마음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는 부정적인 관계와 점차적으로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관찰하는 인식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함양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사로잡는 부정적인 생각을 느슨하게 하고 삶에서 더 큰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슨 2.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끌어내리는 무거운 짐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창한 날에 돌로 가득 찬 배낭을 들고 다니는 기옷의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치고 모든 발게 얼루매울 힘들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어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현실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가리는 어두운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해 걱정하거나 자기 비판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정신 에너지를 소비하고 우리를 지치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부정성은 산불처럼 은밀하게 퍼지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어떻게 다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깨닫기도 전에 비관주의의 하락세에 빠지게 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부정 편향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경향이지만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을 좀 더 냉소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간과하고 자신의 문제를 확대하며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비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 내면 세계를 넘어 확장됩니다. 이는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먹구름처럼 부정적인 기운을 풍기는 사람 주변에 가본 적이 있나요? 그들의 비관주의는 전염성이 있어 기분을 약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장기적으로 만성적인 부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에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체계가 약화되고 우울증과 불안의 위험이 증가하며 심장병 및 만성 통증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부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위험을 감수하거나 목표를 추구하거나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대신 우리는 두려움과 자기 의심의 악순환에 갇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이에 도전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관점을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부정성에 대한 불교의 관점을 탐구하고 부정성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대의 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서 부정적인 것을 삭제하고 평화, 기쁨, 풍요로 가득 찬 삶을 받아들이는 기술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는 동안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향한 여정은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교훈, 부정성에 대한 불교의 관점. 불교의 가르침에서 부정성은 내면의 평화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불교도들은 마음이 모든 경험의 근원이므로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기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불교 철학에 따르면 부정성은 집착, 혐오, 무지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삼독이라고 합니다. 애착은 사물이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우리의 갈망을 말하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혐오감은 우리가 불쾌하다고 인식하는 경험을 밀어내거나 거부하는 경향으로 내면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합니다. 불교에 따르면 모든 고통의 근원인 무지는 현실의 본질을 보지 못하여 혼란과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불교도들은 판단 없이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완전히 현존하고 인식하는 마음챙김 수행을 강조합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관찰하여 자연스럽게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불교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무상, 우, 창, 즉 모든 현상이 일시적이고 변화할 수 있다는 이해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비영구적 특성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분리감을 키우고 해로운 정신 상태를 버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불교도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의 친절과 연민을 기르는 것을 옹호합니다. 친절과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면 부정적인 감정에 대응하고 영열감과 행복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매움을 변화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의 핵심 수련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 명확성, 통찰력을 키워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의 가르침은 정신 건강 증진에 있어 윤리적 행위와 덕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무해함, 정직함, 관대함 등의 윤리 원칙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마음을 위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불교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해독제로 세워 감사와 감사의 실천을 가르칩니다. 우리 삶이 축복과 풍요로움을 인식함으로써 우리 내온 부족한 것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고점을 옮겨 만족감과 기쁨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불교는 또한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과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따른다는 카르마의 법칙에 대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현실의 상호 연결된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짐으로써 우리는 책임감과 권한 부여 의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부정성에 대한 불교의 관점은 해로운 정신 상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인식, 연민,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천과 성찰을 통해 이러한 자질을 배양함으로써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삶에서 더 큰 평화, 행복,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슨 4. 부정성을 인식하는 기술. 빛이 어두워질 때 그림자가 슬며시 나타나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눈에 띄지 않게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이를 인식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간단한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을 스쳐가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부정적인 패턴이나 반복되는 주제에 주목하세요. 신체 인식, 신체 감각을 조정하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은 어깨의 긴장이나 복부의 매듭과 같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감각을 자각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이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저널링. 하루 종일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추적하기 위해 일기를 쓰십시오.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과 그 생각을 촉발한 상황을 적어보세요. 이는 패턴과 트리거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 연습. 당신이 감사하고 있는 것들을 묵상함으로써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는 당신의 초점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모든 상황에서 좋은 점을 찾도록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호흡 인식, 현재 순간에 자신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드는 것을 느낄 때마다 심호흡을 몇 번 하여 중심을 잡고 관점을 회복하십시오. 긍정적인 확언은 긍정적인 확언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대응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가치가 있다, 또는 평화를 선택하여 당신의 두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연결하는 것과 같은 문구를 반복하십시오. 시각화. 시각화의 힘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떨쳐버리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하늘의 구름처럼 가벼움과 선명함을 남기고 사라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미디어 노출을 제한하고 당신이 소비하는 미디어가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공포와 선정주의에 초점을 맞춘 뉴스 매체와 같은 부정적인 소스를 피하십시오. 주의 깊은 식사. 식습관과 이것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편안함을 위해 음식을 찾는 경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대신 주의 깊은 식사를 실천하십시오. 경계 설정, 에너지를 소모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상황과 사람을 거부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당신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자기 연민, 특히 어려운 감정에 직면할 때 친절과 연민으로 자신을 대하십시오. 때때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정상임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지원을 구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친구, 가족, 치료사 중 누구와 이야기하든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하면 부담이 줄어들고 귀중한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체 운동,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쌓인 긴장을 풀고 기분을 좋게 만드세요. 운동은 부정적인 감정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기분 개선제인 엔돌핀을 방출합니다. 창의적인 표현,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등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찾으세요. 창의성을 통해 부정적인 에너지를 생산적이고 변혁적인 것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연 연결. 자연 속에서 재충전하고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보내세요. 자연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부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 재구성. 부정적인 생각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보다 균형 잡힌 관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 부정적인 생각에 도전하세요. 비합리적인 믿음을 보다 현실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믿음으로 바꾸세요. 용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해 용서를 실천하세요. 원한과 분노를 붙잡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영속시킬 뿐이며 용서는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음챙김 의사소통.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비판적이거나 비판적인 언어보다는 힘을 실어주고 건설적인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의도 설정. 긍정적인 의도나 확언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루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부정적인 것을 더 쉽게 인식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정신적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관성과 인내심. 인식을 키우는 데는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자기 발견과 성장의 여정에 전념하십시오. 꾸준한 노력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이를 인식하고 삭제하도록 마음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5과 마음챙김과 인식을 함양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 즉 마음챙김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판단이나 집착 없이 그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수련입니다. 맑고 고요한 연못을 상상해보세요. 표면이 방해받지 않으면 주변 세계를 완벽하게 반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집중되어 있으면 사물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관찰할 수 있게 하여 명확성과 통찰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마음챙김을 키우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명상을 통해서입니다.
매일 몇 분씩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더 집중하고 주에 깊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이를 더 잘 인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큰 지혜와 연민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은 명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것부터 특별한 것까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인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나 자연 속을 산책할 때나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나 우리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마음 챙김을 수련할 수 있습니다. 스캔은 현재 순간입니다. 마음 챙김을 키우는 강력한 기술 중 하나는 신체 스캔입니다. 이 수련을 통해 우리는 신체의 여러 부분에 체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발생하는 감각이나 긴장을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몸에 대한 인식을 가져옴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더 깊은 연결을 발전시키고 내면의 평화와 행복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은 마음 챙김 식사입니다. https 서둘러 식사를 하거나 TV 앞에서 정신없이 먹는 대신 음식의 맛, 질감, 냄새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입씩 맛보고 먹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음식과 더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음식이 제공하는 영양분에 대한 감사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문제에서 벗어나거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와 연민으로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문제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더 큰 회복력과 지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을 키우는 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점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집중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점은 엄청납니다. 마음의 평화와 우리 자신 및 주변 세계와의 더 깊은 연결감. 그러니 지금 당장 잠시 멈춰서 호흡에 대한 자각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공기가 몸에 들러오고 나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주목하고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하십시오. 이 마음 챙김이 순간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와 행복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6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종종 완고한 덩굴처럼 우리 마음에 달라붙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얽어매게 됩니다. 그러나 덩굴이 부드럽게 풀릴 수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도 풀릴 수 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이러한 생각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에 머물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인내, 자기 연민, 내면의 평화를 키우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맑은 하늘로 부정적인 생각을 지나가는 구름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구름의 시선을 고정하는 대신 구름이 떠내려가도록 허용하고 광활한 하늘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 은유는 부정성은 일시적이며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집착 없이 우리의 생각을 관찰할 수 있고 긍정이 꽃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강력한 기술 중 하나는 명상 수련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면의 평온함을 키우는 법을 배웁니다. 편안한 앉은 자세를 찾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어떻게 이완과 명쾌함을 느끼게 되는지 주목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말고 단순히 그것을 인정하고 부드럽게 주의를 호흡으로 되돌리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의 실천입니다. 아무리 작되어라도 매일 잠시 시간을 나의 인생에서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곁에서 풍부한 곁으로 초점을 전환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마음과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감사하다고 말하거나 감사 일기를 쓰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과정을 탐색하면서 자기 연민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을 경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친절과 이해심으로 자신을 대하십시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당신이 내부적 어려움에 관계없이 당신은 사랑과 수용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명상과 감사 외에도 기쁨과 성취감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든 취미를 추구하든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든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고 정신을 고양시키는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향해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원한이나 과거 이 실수를 붙잡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만 키우고 시울에 방해할 뿐입니다. 원망과 자책을 내려놓음으로써 부정적인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 평화와 화해의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놓아주는 것은 인내와 인내가 필요한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면의 풍경에 오르락내리락을 헤쳐나갈 때 자신에게 온화해지세요. 시간을 갖고 연습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느슨해져서 삶에서 더 큰 기쁨, 평화, 성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7과 사랑의 친절과 연민을 실천합니다. 사랑의 친절과 연민은 단지 고상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주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내부에서 이러한 자질을 배양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방법을 탐구합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반석 너머에는 삶의 리듬에 맞춰 뛰는 심장이 있다. 사랑의 친절과 연민의 씨앗이 있는 곳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팔리어로 메타메타라고 알려진 사랑의 친절은 자신과 타인의 행복, 평화, 안녕을 기원하는 실천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사랑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모든 존재를 포괄하도록 확장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반복해 보세요. 이 말의 따뜻함이 당신의 존재에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연민, 즉 가루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의 고통이 모두의 고통이라는 인식입니다. 당신이 아끼는 사람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고통을 고치거나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느끼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필요한 순간에 그들과 함께 있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연민을 더욱 확장하십시오. 듣기 위해 그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생각을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사랑과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친절과 이해심으로 자신을 대하십시오. 이러한 관행이 당신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는지 주목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사로잡혀 있는 대신 더 큰 공감과 이해의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친절과 연민은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함양될 수 있는 기술임을 기억하십시오. 정원을 가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내와 보살핌,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의 명상을 위해 매일 몇 분씩 시간을 할애하여 작게 시작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친절의 문구를 부드럽게 반복하십시오. 이러한 관행에 더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에서 그 파급 효과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큰 평정심과 탄력성을 가지고 도전에 대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키우십시오. 우리 모두는 성장과 배움의 여정에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친절과 연민을 표현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단순한 미소, 경청하는 귀, 도움의 손길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친절한 행동에서 오는 기쁨을 주목해 보십시오. 혜택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깊은 연결감과 성취감을 경험합니다. 연민의 범위를 인간을 넘어 모든 생명체를 포함하도록 확장하세요.
동료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존경심과 보살핌으로 동물, 식물 및 환경을 대하십시오. 모든 생명의 상호 연결성을 생각해 보세요. 한 방울의 물이 연못에 물결치는 것처럼 친절과 연민의 모든 행위는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사랑과 연민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두려움과 조건화의 이면에는 우리가 다가가기를 기다리는 무한한 사랑의 셈이 있습니다. 자신이 취약하고 열린 마음을 갖도록 효용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인간성을 포용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과 치유를 위한 그레우시 도입니다. 자아 발견과 변화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사랑의 친절과 연민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임을 기억하십시오. 알았어. 그럼 이것 좀 들어봐. 매 순간은 이러한 자질을 더욱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용기와 은혜로 사랑과 연민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8과 감사와 감사의 힘,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감사라는 강력한 도구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감사는 단지 삶의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실천의 변혁입니다. 감사를 실천할 때 우리는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 삶의 선함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매일 우리를 둘러싼 단순한 기쁨, 친절의 순간, 축복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여 우리 삶에 대해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 확장되는 긍정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응원일 수도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어려운 경험에서 얻은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함을 키우는 데에는 거창한 몸짓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는 일 3가지를 적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강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소속감이 커집니다. 감사는 무상함과 상호 연결성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실천입니다. 현재 순간을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펼쳐지는 삶의 풍요로움에 더 잘 적응하게 됩니다. 감사는 도전을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때 우리는 역경에 직면할 때 더욱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부족한 것에서 풍부한 것으로 초점을 옮기는 법을 배웁니다. 감사는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둠을 밝히고 세상에 내재된 선함을 일깨워주는 희망의 등대입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유리잔이 반쯤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쯤 차 있는 것을 보는 선택입니다. 더 큰 행복과 성취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본질적으로 감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풍요로움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여는 실천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도록 매일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서 부정적인 것을 삭제하는 여정에서 감사와 감사의 힘을 받아들입시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면의 평화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감사의 마음가짐을 기르도록 합시다. 제9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행동으로 전환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무거운 짐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그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신이 들은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일시적인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한 후에는 한 발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십시오. 무엇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시켰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다음으로 에너지를 건설적인 일에 집중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대신 해결책을 찾거나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거나 지역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등 무작위로 친절한 행동을 해보세요. 매일 감사를 실천하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인생에서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보세요. 이 간단한 실천은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 자신을 감싸십시오. 당신을 고양시키고 당신이 최고의 모습이 되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취미를 추구하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든 마음 챙김을 실천하든 영혼의 영향을 공급하는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원한을 품는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영속시킬 뿐입니다. 분노를 버리고 용서를 해방 행위로 받아들이십시오.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기르세요. 당신이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채택하면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의 문이 열립니다. 스스로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세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갖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상쇄하고 동기부여와 집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을 관리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정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몸, 영혼의 영양을 공급하는 자기 관리 의식을 실천하세요. 명상이든 요가든 아니면 단순히 긴 목욕을 하든 자기 관리를 일상의 필수 부분으로 우선시하세요. 마음을 고양시키는 음악, 영감을 주는 인용문, 동기부여가 되는 책 등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해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마음 챙김은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호흡 운동을 연습하여 몸과 매움을 진정시키세요.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당할 때 심호흡을 몇 번 하여 자신이 중심을 잡고 명료함을 회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단순한 감사함의 모든 진심, 어린 몸짓이든 감사를 표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퍼뜨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목적을 찾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시간과 기술을 자원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보람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램하기 위해 긍정적인 확언을 연습하세요. 긍정적인 믿음과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매일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을 반복하세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치료사나 상담사에게 도움과 지도를 요청하세요. 당신은 부정적인 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관행을 채택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수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에너지를 성장과 회복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10과 무상함과 변화를 포용합니다. 변화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변함없는 것입니다. 계절이 왔다가 가는 것처럼 우리의 경험, 감정, 상황도 그렇습니다. 무상함을 포용하는 것은 불교 가르침의 기본 측면으로 모든 것이 유동적인 상태에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무상함은 우리에게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물질적 소유물이든 감정이든 사물을 붙잡는 것은 그것이 불가피하게 변하거나 우리를 떠날 때만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흐르는 강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결코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으며 코스, 모양 및 속도를 끊임없이 변경합니다. 마찬가지로 삶은 그 자체의 리듬에 따라 흐르고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무상함을 포용한다는 것은 상실이나 변화의 고통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우리가 삶의 일시적인 본질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도록 격려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점을 상기하십시오. 폭풍이 지나가고 결국 태양이 다시 빛나듯이 어려운 시기도 밝은 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변화 경험을 되돌아보세요.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성장했으며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발견했는지 주목해보세요. 무상함을 포용하면 우리는 현재 순간에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키우기 위해 마음 챙김을 실천하십시오. 판단이나 집착 없이 당신의 생각, 느낌, 감각을 관찰하십시오. 자연의 무상함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세요. 꽃은 피고 시들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계절의 변화는 우리에게 삶의 순환적 본질을 일깨워 줍니다. 영속성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의 부담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우리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면서 더 큰 개방성과 유연성으로 삶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상함을 포용하면 두려움과 저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곁에 집착하는 대신 우리네온 호기심과 용기로 미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상함은 외부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은 일어남과 동시에 또한 사라지느니라. 매 순간이 찰나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인식하고 매 순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키우십시오. 즐겁든 힘들든 모든 경험은 삶의 풍요로움에 기여합니다. 기대와 욕망에 대한 집착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주의 고유한 지혜를 신뢰하면서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허용하십시오. 무상함을 포용하면 탄력성과 적응성이 향상됩니다. 변화에 의해 무너지는 대신 우리는 바람에 휘어지는 갈대처럼 변화에 따라 흐르는 법을 배웁니다. 글쓰기, 미술, 음악 등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무상의 개념을 탐구합니다. 이러한 매체는 삶의 무상함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유머 감각과 가벼움을 기르십시오. 웃음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가 될 수 있으며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일깨워줍니다. 존재의 본질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불교 가르침의 지혜에서 위안을 구하세요. 두려움의 원천이 아닌 해방의 원천으로 무상함을 받아들이십시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우리는 매 순간 더 큰 자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존재의 무상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짧음을 후회나 망설임 없이 완전하고 진실되게 살기 위한 동기로 생각해 보세요. 무상함을 포용하는 것은 일회성 성취가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풍경을 탐색하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지식에서 평화와 성취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서 싸우는 여정에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힘을 인정함으로써 정신적 풍경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긍정을 향한 인도의 빛으로서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배운 것을 가지고 매일 실천하십시오. 마음 챙김과 감사의 단순한 행동으로 작게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어디를 가든 친절과 연민을 전파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부정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매 순간이 빛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 함께 손을 잡고 이 여정을 떠나자. 모든 것은 하나의 생각, 하나의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모든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긍정을 선택합시다. 사랑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밝게 하는 지혜의 테피스트리를 엮어봅시다. 이번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통찰력 있는 콘텐츠를 보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댓글을 달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부정적인 것을 삭제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입시다.